자, 이제 제일 중요한 배깅 랜덤 포레스트 뭐 하는데, 용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배깅이라는 게 이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을 합친 거라고.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배깅 자체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부트스트랩핑으로 해서 모델을 여러 개 만드는 걸 배깅이라고 한다. 그걸 부트스트랩 한 상태인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하는 거. 이런 이제 이 배깅을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된다 이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랜덤 포레스트 하면 어느 변수가 중요한지 뭐 그 중요도를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트스트래핑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 중에 이제 골라내는 거잖아요, 샘플을. 골라내서 여기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앞에 20개, 뭐 두 번째 20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랜덤하게 뽑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피처들을 넣어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이 트리에 쓰이는 그 피처, 이 피처라고 했잖아요. 이 피처도 다 달라지거든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뽑아내는 거는 그 행을 뽑아내지만 훈련시킬 때 이 트리들은 어느 컬럼 갖고 훈련시킬래 그것도 이제 얘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N1 피처, N2 피처, N3 피처, N4 피처라고 한 게 이때마다 어느 컬럼 어느 컬럼을 이제 넣어서 훈련시킬까 그것도 바꿔주는 거예요. 로우도 선택하지만 컬럼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물론 얘도 스케일링 해주면 좋긴 한데 스케일링이 안 돼서 어떤 컬럼이 큰 놈이 있더라도 그 놈이 빠지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트리에. 그래서 크기를 이제 조절 안 해줘도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제법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케일링에 좀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컬럼을 몇 개를 선택할 거냐, 몇 개를 갖고 얘기할 거냐, 그 컬럼 개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mtry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숫자로 이제 사람이 넣을 수도 있는데 디폴트로는 이제 컬럼 개수의 루트를 씌운 스퀘어 루트를 씌운 그 개수가 디폴트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 배깅하고 부스팅. 배깅은 여기 데이터를 골라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피처도 이제 바꿔서 하고 패러럴하게 이제 하는 거고, 부스팅은 이 그림 그 전에 봤었죠. 그래서 제가 복습이라고 쓰는 거고요. 한번 훈련한 다음에 여기 틀린 놈에 대한 이제 에러를 웨이팅을 더 줘서 자, 넌 이 틀린 문제는 좀 더 잘 풀어봐 해서 하고 또 틀린 거 해서 이렇게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게 부스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앙상블 뭐 앞에 나온 같은 건데요. 여기서 뭐 트리 1, 트리 2, 트리 3 뭐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리그레이션도 그렇고 트리 1은 만들었더니 0.2라고 이제 판단했고 트리 2는 마이너스 0.1이라고 판단했고 트리 3가 0.5라고 판단했으면 얘들을 이제 쫙 취합해서 평균 내면 얼마죠? 평균 내면 이제 평균 0.2인가? 이게 0.4 요거 하면 0.4가 되니까 반으로 나면 0.2니까 0.2네요. 이렇게 해서 앙상블 형태로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용어인데요. 용어가 몇 페이지냐면은 용어가 저기 261페이지에 맨 위쪽에 주머니 외부, 뭐 우리말로 써서 제대로 주머니 외부라고 했는데 out of back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제법 있긴 한데 혹시 out of box가 그 뭐였죠? out of box. 보통 뭐 할 때 이제 그냥 포장이 잘 돼 있는데 뭘 쓸 때 이게 out of box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포장만 뜯으면 바로 쓸 수 있다. 뭐 out of box. 근데 여기 out of back은 조금 또 다른 게 hold out하고 비슷해요. hold out. 여기 보시면은 hold out하고 비슷한데 훈련을 시킬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위치에 보면은 요 세 개가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걸 뺀 상태에서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홀드아웃 데이터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
홀드아웃 데이터 평가하고 뭐 비슷한 걸 수 있고, 이런 그 평가 같은 게 그 훈련할 때 평가하는 걸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홀드아웃 또는 뭐 그걸 아웃 오브 백 그렇게도 이제 쓴다라는 걸 그냥 용어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대출 연체 예측을 랜덤 포레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그 이런 예측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뭐 잘 쓰는 거라 그 가장 뭐랄까 요새 유행하고 그 예측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서 웬만하면 랜덤 포레스트를 이기는 알고리즘이 잘 없어요. 여기 3천에서 라이브러리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요 결과 얘를 예측할 거야. 그때 이제 뭘 갖고 예측할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거고,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과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 쳐보시면은 그냥 쳐보시면은 요런 그 명령으로 했다는 거 나오고, 트리를 몇 개나 만들었어. 500개 만들었다. 요새 컴퓨터가 빨라서 500개도 금방금방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로 each split.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는데 number of variables tried at each split 한 개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뭐라 그랬죠? 트리를 만들 때 이제 요 트리를 500개 만들 때 첫 번째 트리, 두 번째 트리 이제 할 때 거기에 이제 선택한 컬럼이 몇 개냐라는 거거든요. 한 개, 한 개. 왜냐하면 컬럼이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측할 때. 컬럼이 2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둘 다 쓸 수도 있지만은 그 전체를 안 쓰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만들 때는 요거보다 좀 작게 해서 뭐 이게 2개면은 스퀘어 루트 2면은 1.4 가까우니까 여기 한 개인 것 같아요. 하나만 선택한 거죠. 요것만 갖고 트리 만들어 보고 요것만 갖고 트리 만들어 보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 파라미터가 여러 개면은 한 4개 정도 되면 아마 각각의 트리가 컬럼 2개씩 뽑아내서 이제 한 그런 트리들이 만들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ut of back estimation error. 그래서 이제 요거 따로 떠오르는 거에서 나온 에러 레이트가 38%. 그러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변수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좀 더 이제 뭐 좀 넣어주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이쪽이 true인가 이쪽이 리얼인가 이게 예측이 어쨌든 요 대각선이 이제 요게 실제인 것 같은데 위쪽이 실제값 요게 이제 true 포지티브 true 네거티브 그 다음에 요쪽이 뭐라 그랬죠 그때 기억하세요? 요거랑 요게 이제 리콜이라 그랬죠 리콜 뭐냐면 실제 액츄얼한 그 포지티브로 얼마나 잘 이제 골라냈냐, 리콜, 회수했냐. 이거 리콜이고, 이게, 그 다음, 요게 스페시피시티고, 이쪽이 뭐죠, 이쪽이? 프리시전. 그 다음 전체를 다해서 한 거를 이제 전체 액큐레시, 그게 액큐레시.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요 값을 이제, 변화. 트리가 이제 500개 만들어졌잖아요. 500개. 그 500개가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에러 레이트이 이제 줄어드는 거를 플로팅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이제 에러 레이트, 아웃 오브 백 에러 레이트이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저 모델 결과에. 그래서 넘버 오브 트리 전체 트리까지 이제 플롯을 하는데 x축은 여기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은 이제 넘버 오브 트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넘버 오브 트리 요게 되는 거고 y축은 이제 여기서 나온 에러 레이스를 찍어서 여기 뭐 점으로 찍어볼 수도 있지만 추세를 볼 때는 라인 형태로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라인 그래프를 그려줘라 하면 이렇게 이제 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개일 때 200개일 때, 한 250개 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해서 400개 때 요즘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네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랜덤 포레스트 중요하니까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에 이제 해서
지금 261페이지 아래 보면은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뭐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261페이지 맨 아래쪽 코드에 프리딕트에서 론 LDA 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론 LDA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 그런가 해서 봤더니 요 랜덤 포레스트에서 이 probability, 그러니까 요게 맞다 저게 맞다 그 값이 아니라 확률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라서, 여기서 보시면 프리딕트에서 타입을 예측하는 타입을 확률적으로 이제 해줘라 해서 여기 집어넣으시면은 그 확률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려보는 게 저기 이쪽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딕트 값이 이제 0.5보다 큰 거에 대해서 뭐 그걸 넣어서 이 확률 예측한 거를 이제 위치를 여기 보로 스코어와 이제 페이먼트 레이쇼에 따라서 이제 그 표시를 했는데, 그게 그 디폴트, 그러니까 연체라고 예측한 거를 이제 연체라고 엑스표한 거를 엑스표했고, 연체가 아닐 거야라고 한 거를 여기 점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62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그림 그려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 모델이 어떤 놈을 이제 그 디폴트, 그러니까 연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요걸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이제 보로워 스코어가 낮을수록 이제 여기 디폴트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인컴 레이셔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해서 요 아래쪽이 이제 페이드 오프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인컴 대비 이제 지불해야 될 돈, 그 빌린 돈이 많은 모양이죠. 그게 높으면은 돈 많이 빌렸으면은 이제 그 약간 좀 인컴 대비 그 빌린 게 많으면은 아무래도 디폴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디폴트로 이제 많이 예측하고 있으니까 모델이 그래도 뭐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랄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래서 계속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면서 이제 우리 상식하고 맞는지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안 보고 막 그냥 결과만 나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딱 하고 나서 우리 실제 업무에 적용시킬래 하고 막 숫자 갖고 막 이제 들이밀면은, 그러면 이런 표를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 모델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비즈니스 실제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은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자꾸 이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 예측이 이래서 이제 잘 맞아. 그런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죠. 초반에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었나요? 뭐냐면 머니볼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었나요? 머니볼 같은 경우도 숫자 갖고 막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스카우터들이 막 반발을 하잖아요. 아니 그 숫자가 뭐가 맞다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던 이게 있는데 그 숫자를 드밀면서 우리 요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이제 우리 빌리 단장은 강하게 이제 그 숫자에 대한 뭐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 보면 중간에 보면 그 모델 만들어낸 아저씨한테 물어보잖아요. 거꾸로 너 이 모델 얼마나 믿냐? 그 아저씨 자기는 100% 믿는다. 알았어, 네 말 믿고 내가 이제 진행을 할게. 해서 진행해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게 됐듯이, 어쨌든 그런 설득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설득도 이런 걸 한번 찍어봄으로써 이제 좀 설득이 더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중요도에 대한 것들인데요. 변수 중요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인컴을 이제 랜덤 포레스트 했을 때 이런 것 중에 어느 놈이 이제 좀 중요하냐.
중요하냐를 체크할 때 이제 accuracy,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요게 빠졌을 때 그 accuracy가 줄어드는 거라든가, 그다음 진위 계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요걸 빼봤더니 이게 accuracy가 확 떨어져. 그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체크해서 이제 그 중요도를 뭐 할 수 있다. 여기 나이를 예측할 때는 이제 했냐 안 했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나이가 많으면 결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중요도를 계산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들을 뺐을 때랑 넣었을 때랑 이제 그 정확도를 이제 보면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중요도를 보는 걸 한번 실습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뭐. 여기서 여기 론 데이터 갖고 했는데 여기 앞에서 했던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랜덤 포레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포뮬러는 아웃컴을 예측하는데 여기 점을 찍었죠. 점. 아웃컴 말고 다른 모든 걸 갖고서 이제 아웃컴을 예측해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여기 트리 개수는 500개로 동일하고, 트리 개수는 500개로. 물론 트리 개수를 더 늘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요 파라미터가 이제 토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번 스트럭처를 한번 보세요. 요게 론 데이터의 그 파라미터 몇 개인지 보면 한 16개 정도 되려나? 16, 20개. 어쨌든 하나의 툴을 만들 때 4개의 이제 컬럼을 이제 뽑아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에러 레이시 빵이야. 에러가 하나도 없어. 엄청난 걸 만드셨네. 일단은 요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뭐 길지 않으니까 그냥 타이핑하면 이게 요거 잘 나오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이 100% 에러가 없어. 책에는 30 몇 프로로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 것 같은가요? 이 100%라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쪽집게네, 쪽집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X란 놈하고 스테이터스란 놈이 있어요, X하고 스테이터스가. 얘의 중요도가 엄청 크게 나오죠? 다른 놈은 사실 큰 게 없고, X하고 스테이터스가 뭘까? 스테이터스는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해요. 현재 이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 이제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터스는 거의 이제 아웃컴하고 거의 같다 이거죠. 현재 대출의 상태는,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이제 순서 1, 2, 3, 4, 5. 이 X까지 훈련시키면 X가 첫 번째 놈은 이제 연체했고 두 번째 놈은 뭐였고 이게 있어서 얘네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100%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재 상태 이 아웃컴하고 같은 거 갖고 훈련시켰으니까. 근데 이 책에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데이터 갖고서는 얘네 둘이가 들어가는 순간 이 100%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웃컴하고 같은 요 스테이터스와 X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한번 훈련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컬럼 두 개를 이제 제외하려고 그러죠. 컬럼 두 개를 사실은 뭐 여기 콤마 찍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셔도 컬럼은 이제 두 개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1컬럼, 2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갖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500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4개 정도 20개에서 18 정도 돼도 루트 스케만 되니까 그 다음에 에러 레이시 33.93 그래도 이제 좀 책에 나온 거랑 좀 비슷한 형태 정도 책보다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네.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랜덤하게 이제 실렉션하고 랜덤하게 컬럼도 선택하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돌릴 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돌려서 약간 조금 한 1% 나은 걸 한번 뭐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번 이제 이걸 빼고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100% 이제는 100%가 안 나오는지.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다 넣어봤더니 보로 스코어하고 여기 그레이드하고 이건 뭐지? 텀인가?
텀인가요? 기간? 텀이라고 돼 있나요? 어쨌든 얘네 둘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네 두 개가 이제 뭐 빠지는 순간 정확도가 확확 낮아진다. 제일 크게 낮아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 이제 그나마 랜덤 포레스트가 해석은 쉽지 않더라도 딱딱 얼마야 뭐 그건 아니더라도 어떤 변수에 따라서 이 모델은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다음 뭐 노드 사이즈. 그 랜덤 포레스트 안에 이제 그 플로닝 하는 방법인데요. 노드 사이즈 같은 거하고 맥스 노드의 개수라든가 노드의 사이즈 같은 걸 해서 너무 크게 가지 않도록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캐럿이라는 이제 그 패키지에 트레인이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컴플렉스 파라미터라든가 뭐 이제 막 변화시켜가면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값인지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포문 돌려서 막 할 수 있겠죠. 포문 돌려서 컴플렉스 파라미터가 얼마일 때 뭐 해서 다 해야 될 텐데 이거는 트레인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트레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트레인 컨트롤 여기 메서드는 이제 그 검증할 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10개로 잘라서 하고 뭐 하는 기본 파라미터에다가 여기 익스펜드 그리드라는 놈이 컴플렉시티 파라미터를 0에서부터 0.001까지 0.001 단위로 그러면 이게 몇 개인가? 10개? 10개 점을 찍는 건가요? 10개를 테스트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라. 그러면 0일 때 값, 1일 때 값, 0.001일 때 값을 다 넣어줘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 안에 걸 이제 플러스를 한다든가 이제 하면은 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0일 때 0.001, 0.002, 0.010까지 10까지 해서 이제 컴플렉스 파라미터에 따라서 에큐리시랑 이제 그 값들을 보여줘서 에큐리시가 이제 에러 레이시 뭐 줄어드는 에러 레이시 줄어드는 걸 이제 그 그래프로 그려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책에서는 거기 변수 중요도 말고 이게 없나? 그냥 내가 쓴 건가? 269, 65. 265쪽에 요 코드가 있나요? 요 코드는 이제 책에 없는 코드예요. 책이 없는 코드고 제가 트레인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실습해 보시라고 이제 한 코드고 여기 보면 소나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소나 데이터셋이 캐럿인가 어디 들어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랑 이제 머신러닝 벤치라는 머신러닝 벤치 안에 있으려나? 벤치랑 이제 캐럿 라이브러리를 한 다음에 소나 데이터셋을 갖고서 한번 이제 그 트레인을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느냐를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메서드 뭐 리피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요게 파라미터 기본으로 쓸 거 10개 얘들은 이제 그 하는데 에큐리시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해 봐라. 그다음 랜덤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시드 같은 걸 넣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mtry라는 놈이 몇 개의 컬럼을 쓸 거냐. 여기 보면은 이 디폴트라서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이 x의 그 컬럼 개수를 스퀘어 루트 한 거를 이제 그만큼 그 컬럼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그 익스펜드 그리드에서 그 mtry 같은 걸 요거를 이제 쭉 바꿔가면서 뭐 해볼 수 있는 건데 해서 트레인에다가 이제 집어였는데 요게 이제 그 모델 클래스를 예측해봐라. 나머지 그다음 데이터셋은 이제 저기 앞에서 한 데이터셋 쏘나죠. 데이터셋을 하고 메서드는 랜덤 포레스트를 하는데 매트릭은 에큐레이시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집어여서 이제 쭉 한번 해봐라. 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뭐 해서 그 트레인들을 이제 해서 본 데이터들인데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트레인은 파라미터들을 여기
흉 그리드 요거 있는 걸 쫙 돌아가면서 값을 변경시켜줘 가면서 이제 그 해서 어느 놈 최적화시킬 때 우리가 포문을 안 돌더라도 이제 얘를 쓸 수 있는 거라서 그 캐럿 안에 트레인 펑션은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실만 하고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mtry라는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린 거고, 디시전 트리에서 이제 그 사용할 컬럼 개수, 파라미터 수 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것 같아요. 컬럼 개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인 펑션 뒤에 트레인 펑션을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또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